중국 고대 형법에는 5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둑질한 자를 먹물로 신체의 죄명을 문신으로 새기는 묵형, 자자형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 음식을 훔친 자의 코를 베어버리는 의형은 다시는 음식 냄새를 못 맡게 하기 위해서였죠. 세 번째, 비형은 도망가거나 탈출한 자의 발 뒤꿈치를 잘라내는 것인데, 병자호란 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자 천군이 발 뒤꿈치를 잘라냈었죠. 네 번째,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기를 싹둑 잘라내는 궁형. 다섯 번째, 범죄자의 목을 베는 대병. 이런 중국의 형법인 5형은 조선의 법에 기반이 된 대명륜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자형입니다. 도둑질한 자의 얼굴이나 팔뚝에 살갗에 상처를 내 먹물로 절도, 강도 등 죄명을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쓰지 않지만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경을 칠놈이라는 욕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절도 전과 1범의 경우 오른쪽 팔에 절도라는 문신을 새기고, 전과 2범은 왼쪽 팔에 새기고, 전과 3범이 되면 교수형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교수형에 처하기보단 얼굴에 문신을 새겨놓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청주에서는 절도 3범에게는 뺨에 글자를 새기고 가족과 격리시켰다. 묘청의 날에 가담한 자들에게 서경역적이라는 글자를 얼굴에 새겨 유배보냈다. 연산군 때는 노비에게도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경면을 시행했는데, 도망친 노예란 도노, 도비라 새겼죠. 심지어 자신의 집종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예 암흑의 집종이라는 문신을 미리 새겨두기도 했습니다. 세종 때 절도 전과 3범 이상은 도망간 노비에게 주로 행해졌던 발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을 끊는 단근형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다시 절도를 한다. 그럼 발 앞꿈치 힘줄마저 끊게 했다고 합니다.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지금의 광복절 특사처럼 죄인들의 대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풀어주는 대신에 뺨이나 목 뒤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럼 문신을 어떻게 새겼느냐? 바늘로 살점에 상처를 낸 후 먹물을 칠했는데, 표피에만 먹물을 입히면 한 달 정도 지나 흐려지기 때문에 진피, 피하 지방까지 상처를 내어 영원히 주홍글씨로 남겼습니다. 이런 문신이 새겨지게 되면 범죄자라는 인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조상의 제사에 갈 수도, 마을의 애경사에 왕래할 수도 없었죠. 행여 고약으로 흉터를 가리고 갓을 쓰고 나다니다가 발각되면 고약이 떼어지고 갓이 짓밟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침을 뱉고 그 집 자식들도 경을 친 놈의 자식이라고 따돌림을 받았죠. 그래서 자자형을 당한 사람끼리 인적이 드문 동대문 안에 움집을 파고 살았는데, 그들을 땅꼬지, 땅꾼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뱀을 잡아다 파는 그 땅꾼. 영조가 이들이 빌어먹는 거지 생활로 삶을 연명하니 불쌍히 여겨 뱀을 잡아서 도성 안에서 팔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 자자형은 범죄자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는데, 팔뚝이나 목 뒤에 문신을 새기면 팔소매를 걷지 않는다던가, 머리를 풀에 헤치면 가려져 남이 눈치채지 못하기도 하고, 미리 뇌물을 주면 새기는 흉내 정도만 내 쉽게 지울 수도 있으니 도둑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뜸을 떠서 문신을 지우기도 했는데, 만일 적발되면 그 위에 글자 수를 더해 문신을 새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문신을 한 후에 바로 풀어주면 먹물을 물로 씻어 지운다던가 입으로 빨아내어 흔적을 지우기도 했기 때문에, 문신이 완전히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그 부위를 천으로 싸매고 봉한 후에 3일간 옥에 가두었다가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자자형은 숙종 때까지 시행되었고, 영조 때에 이르러 자자형 도구를 모두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신이 형벌로서만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연인들의 사랑의 징표로 서로 팔뚝에 문신을 새기기도 했고, 어우동은 자신과 사랑을 나눴던 남자들 중 특히 좋아했던 대여섯 명의 이름을 팔과 등에 새겨두기도 했죠. 이 때문에 그와 밤을 보낸 남성들을 관아에서 잡아들이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군번줄처럼 문신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전쟁터로 가기 전날 가족들이 눈물을 머금고 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문신으로 새겨준 것이죠.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문신을 보고 고향 땅에 돌아와 묻히기 위해서였죠. 문신은 또 전쟁터에서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홍경래에 난 당시 용천 부사 권수는 반란군에게 쫓기고 병사들이 흩어지는 등 수세에 몰리자 병사들 앞에서 팔뚝에 문신을 새겨 병사들을 응집시키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죠. 그리고 평생 임금의 여자여서 연애와 사랑을 할 수 없었던 궁녀끼리는 동성애가 유행하기도 했는데, 그녀들끼리 몸에 서로 문신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종 때 김수영이란 선비는 부모가 죽자 3년간 오로지 죽으로만 연명하며 하늘의 효를 맹세하는 132자의 글을 지어 스스로 좌우 무릎에 문신으로 새겨넣는 효를 맹세하기 위한 문신을 한 경우도 있었다는군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연인, 친구, 의형제와 함께 새겼던 문신이 있는데, 실끝에 먹물을 묻힌 바늘을 살에 통과시켜 타원형의 점을 담을 문신을 새겼던 점상 문신이라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부터 무려 1960년대까지 유행해 70대 할머니들의 팔에서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